엄마 일어나셨네. 나만 먹어? 네, 식사합시다. 어머님이시네. 닮으셨다. 이거는 비지찌개. 요건 뭘까요? 뭐야, 들. 들깨. 꼭꼭 씹어서. 꼭꼭 씹어서. 어머니신데 치매가 있으셔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신 편이세요. 이렇게 드시는 것도 숟갈질도 잘 못했었어요. 이게 떨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아져서 어떤 분들은 치매 아닌 줄 알아요.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좋아지셨어요. 예쁜 치매. 근데 진짜 전혀 못 느끼겠는데. 어떻게 좋아지셨지? 진짜 예쁜 치매네. 처음에 치매 진단 받았을 때는 앞이 캄캄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 엄마가? 그래서 저도 이제 경도 인지장애를 진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렇게 관리하면서 어머니도 같이 케어를 하니까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와.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과거에 친정어머니가 먼저 치매에 걸리셨고요. 그다음에 유봉자 씨가 간병을 하다가 본인이 경도인지 장애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봉자 씨가 경도인지 장애가 온 것이 혹시 이게 가족력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어떤가요? 치매라는 게 목의 유전력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치매의 경우에 유전될 확률이 51%. 그 중에서도 이제 알츠하이머의 유전력은 80%까지도 통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쪽에 이제 목의 유전이 있다, 가족력이 있다면 인지 검사는 한 번쯤은 해보실 만합니다. 와, 놀랍다, 놀라워. 뭐겠죠. 아, 좋다. 집에만 있으면 찌뿌둥하고 몸도 굽고 머리도 굳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10분씩만 좀 운동을 나오면은 단기 기억력에도 좋다고 해서 매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10분이라도 해야 되겠네. 아이고. 아, 저 쉽지 않은데. 네. 추울 때는 이불에서 나가기가 싫어요. 맞아요. 저 되게 간단한 건데, 그렇죠? 먹어야지. 이번에 뭐 드세요? 저거 뭐야? 이거 리포점 글루타치온인데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네. 저렇게 똑똑하셨던 분이 예전에 경도 인지장애 믿겨지세요? 근데 큐브를 맞추고 매일 퀴즈풀이를 하고 계세요. 와, 저는 안 믿겨져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다들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요? 건망증이랑 아직도 사실 좀 뭔가. 네. 왜요? 저랑 같은 생각. 왜 나랑 같이 비교를 해? 아, 좀 같이 가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실은 나도 뭐 그쵸? 네, 어느 게 여기까지가 건망증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경도인지장애다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네. 어른들 말에 깻잎 한 장 차이인가요? 그렇네. 그 정도인가? 일단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뇌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도 힌트를 살짝 주면은 아 그거 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를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하고요. 나 이제 완전 알았어. 근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경도인지 장애라고 말씀을 드리면 진짜 깜짝 놀라시거든요. 장애예요? 이러면서 정말 깜짝 장애가 놀라시는데 붙으니까. 사실 이제 치매가 하루 만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상인 분들이 건망증이 생겼다가 경도인지 장애가 있다가 치매로 가는 이 건망증과 치매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이제 잘했던 일이다. 뭐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잘 했는데 갑자기 좀 하기 어려워지고 아니면 이제 계산 실수가 좀 잦아지고 뭐 이런 물건 같은 거 차키 어디에 뒀는지 좀 잘 생각 안 나서 자꾸 이제 옆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인지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경도인지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무섭다. 경도 인지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 무려 45% 정도가 3년 안에 치매로 진행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3년 네. 이내에?
와. 치매가 되면 치료가 좀 어려워지지만 네.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는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봉자 씨는 지금 50대 비교적인 젊은 나이에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67이잖아요. 예. 지금은 이렇게 메모하고 또 계속 뭔가 기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래보다는 지금 오히려 지금 영민하세요. 평소 뇌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리포좀 글루타치온. 이게 아까 붙이시던데 정확하게 이거 뭔가요? 글루타치온은 사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해독을 담당하는 물질이거든요. 간에서 약 70%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콩팥과 폐에서 각각 15% 정도 만들어집니다. 오, 폐에서? 네. 외부에서 침투하는 활성산소, 아까 찌꺼기라고 했는데 그 독소로부터 세포 손상을 좀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우리 방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네. 아니 근데 간은 간, 뭐 그렇다 네. 쳐도 콩팥도 그렇다 쳐도 해도 깜짝 놀랐어요. 폐에서도 그게 만들어진다는 게 와 사실 좀 놀랍네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이거는 또? 또 이제 젊을 때 얘기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글루타치온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40대부터 10년마다 약 15%씩 감소하고 60에서 80대는 글루타치온의 체내 농도가 20에서 40대보다 약 43% 더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글루타치온은 외부에서 보충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아. 그리고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네. 우리 건강한 노년층에 비해서 경도 인지 장애가 있으시거나 또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해마 부위에서 글루타치온이 크게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많이 부족한 거죠. 많이. 네,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봉자 씨가 그 섭취한 리포좀 글루타치온은요, 그냥 글루타치온보다 또 뭔가 이렇게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네, 일반 글루타치온을 우리가 경구로 섭취하시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체내 세포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포 조직을 통과하는 게 어려워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흡수량보다 버려지는 양이 많아져서 흡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 우리가 되죠. 네, 아무리 좋은 거여도 열심히 먹어도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면 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랑 다름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약을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암이라든지 뭐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어떻게 잘 전달을 할까 하고 많은 연구들을 하셨어요. 그때 개발된 게 바로 리포좀인데요. 아. 그거를 제가 모형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여기 리포좀 글루타치온의 분자구조 모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공은 글루타치온이고요. 겉에 있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신체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로 둘러싼 리포좀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겉부분은 리포좀 제형 기술이 적용된 글루타치온 원료를 인지질로 감싼 리포조말 형태로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글루타치온의 체내 흡수율을 좀 높여준 거예요. 이 껍질을 둘러싸서.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세포랑 유사한 인지질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애들이 세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약간 위장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따라서 성분이 온전하게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이다. 네. 이야. 또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1개월간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투여를 했더니 2주 후에 혈중 글루타치온 수치가 최대 40%나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